이정재 씨의 또 새로운 변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련된 이정재 씨가 토로 분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여러분, 정면 아래쪽, 예,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으로 통해서 광해가 또 재탄생합니다. 여진구 씨 모실까요? 가장 연기를 잘했던 중학교 때 연기를 꺼내서 이번에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또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고 잘 커온 우리 여진구 씨의 또 모습을 이번 연기에 또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면 아래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활을 쏩니다. 김무열 씨 모셔볼까요? 네, 김무열 씨 오늘 정말 멋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시선 왼쪽부터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극과 참 잘 어울리는 우리 김무열 씨 정면 아래쪽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바라기 같은 이솜 씨 모셔볼까요? 네, 오늘 정말 너무 예쁜 하얀색 원피스. 네, 시선 왼쪽부터 오늘 홍일점으로서 예,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봄과 함께 온 우리 이솜 씨 정면 아래쪽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 배수빈을 만들어주신 박원상 씨 모실까요? 네, 박원상 씨, 예,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립군에서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빈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빈 씨 이번 그 어느 때보다도 역할에 충실하셨던 네, 배수빈 씨 왼쪽부터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그 오른쪽 오늘 수트 모델 같은 모습으로 정면 아래쪽 한번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립군의 이정재 씨, 여진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 이 진짜 역할처럼 서서히 서로가 서로를 믿는 그런 배우 오른쪽 봐주시고요. 이정재 씨와 여진구 씨, 이 두 분을 보니까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네, 지금 여진구 씨가 난데없이 예, 조심스럽게 감사합니다.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김무열 씨 모십니다. 대립군과 우리 광해, 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그리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이솜 씨 그리고 박원상 씨, 배수빈 씨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의 대립군의 주역분들입니다. 네, 조금 더 우리 예, 박원상 씨 쪽으로 예, 조금만 더. 네,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독님 모셔볼까요? 네, 아, 우리 또 이정재 씨가 감독님을 중앙으로 센터 자리를 양보하면서 네,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독님과 배우분들 보니까 정말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고 정면 봐주시면서 제가 대립군을 외치면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대립군 파이팅! 저는 영화 대립군에서 조승 역할을 맡아서 연기했던 박원상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무열 씨. 예, 안녕하세요. 저 영화 대립군에서 곡수 역을 맡은 김무열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재 씨. 네, 안녕하세요. 대립군에서 토우 역할을 맡은 이정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이야기 재밌게 좀 영화에 관련돼서지만은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파천한 선조를 대신해서 분조를 맡게 된 광해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솜 씨. 안녕하세요. 저는 광해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온 궁녀 덕이를 맡은 이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수빈 씨.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대립군에서 광해에 충직한 호위무사 양사 역할을 맡은 배수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대립군의 감독을 맡은 정윤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기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십니까? 믿기지 않습니다 아직. 네, 오랜만에 또 기자분들 너무 오랜만에 뵈서 앞으로 자주 더 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오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입장하시기 전에 그 대립군의 티저 예고편 함께 만나봤는데요. 티저 예고편만으로 정말 2017년 최고의 대세 영화로 자리매김을 한 영화 대립군 그 위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 보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쯤에서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따끈따끈한 영상을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립군 메인 예고편 함께 만나보시죠. 임금이 나라 꼴을 이리 만든 것에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내놈들이 대동강을 건넜다지 않소. 어찌 조정이 백성을 버리고 이리 도망을 갔단 말이야. 왕세자에게 조정을 나누어 주겠다. 전부 다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이놈들은 죄다 헛개비야. 대저도 대신 거 아니야?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깟 대립집 맞추는 게 문제요?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짱 안 바뀌어. 마지막 대립집이라고.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 이때 세시오 이카시대 돌아요. 지옥이로구나. 이렇게 무작정 끌려갈 수 없어. 두려워도 견뎌내야 합니다. 조정이 못난 덕에 외적들이 국조를 유린하여 백성들이 죽고 있다. 하늘이 아무리 우리를 버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버릴 수는 없어. 대체 누가 누굴 대신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이제 남대실 와 있는 사람은 없네. 아직도 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네는 내 백성이 되고 싶은가? 죄 없는 백성들 다 죽이고 싶은가? 지금부터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워보세. 네, 이곳에서 최초로 공개된 메인 예고편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연기도 연기지만 그 정말 울림이 있는 대사들이 마음에 굉장히 남습니다. 대립군의 수장을 맡아 고군분투하는 우리 이정재 씨의 열연부터 광해를 물신양면 보살피는 배수빈 씨까지 지금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배우들의 완벽한 조우와 함께 폭발적인 열연 함께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어서 그 대립군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 핵심이 되는 질문들을 모아봤는데요. 대립군의 극한의 키워드 스틸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립군 팀과 분조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스틸 보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리 배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스틸 주시죠. 네, 대립군 그들은 누구인가?
영화 속의 소재가 된 대립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만난 적 없는 소재가 아닌가 싶은데 평소에 사극 영화에서 흔하게 접해 왔던 소재가 아닙니다. 김무열 씨, 예, 대립군의 일원이시죠? 그렇습니다. 대립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대립군은 실록을 비롯한 실제 역사서에 실제로 존재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조선 시대에 남의 그 군역을 대신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소위 그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군역을 샀고요. 없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군역을 대신 살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군역을 대신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대립군입니다. 그 또 우리 김무열 씨가 그 남의 군역을 대신 치렀던 대립군의 역할을 또 맡으셨는데, 그렇죠. 예, 그 수장이 바로 옆에 계시는 이정재 씨입니다. 수장이라는 단어랑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정재 씨는. 예, 수장으로서 이번에 또 어떤 준비를 하셨고 어떤 주안점을 두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재 씨. 아무리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좀 생각을 좀 갖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들이 얼만큼 어렵게 살고 있는 계층의 사람들인가. 아마 가장 하층민 중에서도 가장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돈을 내고 군대도 대신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쟁이 났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남 대신 군대, 그러니까 군인도 아니면서 남의 돈을 받고서, 그리고 이제 군대도 아닌 군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이 사람들이 가장 당시에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더 많은 다양한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 있다 보니,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생사고락을 하다 보니 꼭 살아야겠다. 이게 모두 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 뭐 그런 두 가지의 가장 큰 생각들이 들면서, 그러면 제가 맡은 토라는 이 무리의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은 과연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가장 더 먼저 생각할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함께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족들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이제 가장 많이 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어찌 보면 가장 극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수장 역할이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또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조팀 스틸 한번 볼까요? 주시죠. 광해 그리고 분조의 재발견입니다. 영화 대립군에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광해의 캐릭터는 저희가 또 이전에 봐왔던 광해와는 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진구 씨 어떻습니까? 네, 예. 있습니다.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가장 큰 차별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의 왕 또는 왕세자가 갖고 있는 흔한 백성들이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 그런 느낌이라던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뭐 완벽했을 것만 같은 모습들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고생도 하고요. 그리고 저 사진에서처럼 저렇게 굉장히 현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왕의 광해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음성만으로는 왕의 음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진구 씨가 범접할 수 없는 음성. 예. 근데 사실 그 광해, 어떤 시기에 광해의 모습을 보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텐데, 이번에 좀 새로운 또 그 딱 광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영화 대립군에는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지만은 네. 또 이 색다른 광해의 모습,
색다른 알고 있던 왕세자 왕의 모습이 아닌 또 색다른 모습의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다음 달이면 새로운 리더를 뽑아야 하는 아주 큰 일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광해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구 씨가 생각하는 리더상의 덕목 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해를 연기하면서 맡으면서 계속해서 느꼈던 것은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을 계속해서 찾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뭐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광해는 우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긴 여정을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믿음을 많이 느끼게 되고 하면서 좀 리더로서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리더로서 성장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덕목은 네. 국민들이 그리고 네. 민초들이 믿음을 가질 네. 수 있는 그런, 네, 그런 예, 리더가 필요한 네. 거죠. 예. 감독님,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영화의 마지막이나 그렇게 되고요. 처음에 광해는 굉장히 겁이 많고 네. 되게 좀 어리숙하고 그 지금의 여진구의 모습과는 다른 그 되게 다른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요. 현재 광해 실제 나이가 18살이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당시에. 진구 씨와 되게 비슷한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그때 그 감정으로 이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근데 여진구 배우 자체가 아다시피 너무나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본인 스스로 중학교 때 연기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추억했어요. 상당히 본인이 현재 연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고민이 많았던 고민이 거죠.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중학교 시절로 돌아가자. 그래서 좀 더 순수하고 백투더 미드스쿨. 순수하고 더 이렇게 어린애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스스로의 연기를 복귀했던 정말 멋진 배우 아니겠습니까? 중학교 때 연기가 좋았다라고. 근데 생각해 보면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죠? 예. 저는 10년 전인 줄 알았는데 뭐 3년 전이더라고요. 네. 예. 감독님 마이크 잡으셨는데 감독님이 또 어떻게 보면 이 대립군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또 리더상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리더로서의 덕목 가장 좋은 덕목은 뭘까요? 필요한 덕목은? 정말 백성과 자신을 낮춰서 백성과 함께 하려는 그 마음이겠죠. 네, 그 말로만이 아니라 그건 또 행동으로 직접 위기가 있을 때 같이 함께하고 또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손을 잡아주고 또 어쩔 땐 같이 싸워주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가 아닐까. 우리가 그런 리더가 없었기 때문에 몇 년간 되게 힘들고 마음이 많이 다쳤었는데 이 영화가 모쪼록 그런 리더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좀 품게 하고, 또 영화 개봉했을 때는 어떤 또 새로운 리더가 뭐 선정이 됐겠지만 그분들이 또 이 영화 속의 어떤 리더처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아마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 그 대립군의 수장 역할을 맡았던 이정재 씨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정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아까 영화상으로서는 토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본인의 임무를 잘 하는가에 있어서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나도 많은 그 수식어가 이제 다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뭐 그 중에서 딱 짧게 말씀드리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 어렵죠. 아무튼 뭐 본인의 주장을 최대한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덕목이 필요하다. 아마 이 대립군이 또 새로운 화두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배수빈 씨, 네. 영화 속의 분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항상 어려운 질문이 저한테. 앞으로 더더욱 많습니다. 아, 네.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저희 임진왜란 때 그 선조가 왜군들을 피해서 명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그걸 파천이라고 하고요. 근데 그 피신을 가는 와중에 자신의 아들 광해군을 분조로, 그러니까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거죠. 네, 그래서 광해를
임시 정부로 세우고 선조는 피난을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임시 정부의 그 약간 대략적인 명칭을 분조라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정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 그 상황을 이 영화 속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스틸 주시죠. 고난의 여정입니다. 네, 그 감독님, 대립군이 전국 올 로케이션을 선택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저도 태어나서 이런 곳이 있는지 모르는 데를 많이 다녔습니다. 감독님도 그러셨겠지만 배우분들이 특히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나요? 네, 너무나 원망의 눈빛을 많이 받아서 제가 누가 가장 많은 눈빛을 네, 모두가 다 정말 하나 돼서 네, 대립군과 분조가 하나 돼서 예. 정말 여기서 찍을 거냐라는 뭐 여러 가지 눈빛? 네, 압박과 네, 뭐 그런 어떤 증오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늘 찍었는데요. 사실 뭐 CG나 뭐 여러 가지 뭐 세트를 통해서도 표현할 수 있었겠지만 진짜 실제로 임진왜란 때 분조는 그 1년 반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길에서 자고 또 거기서 의병들을 모으려고 계속 백성들을 이렇게 거기서 어떤 정말 풍찬 노숙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공간이 진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실제의 어떤 배우들의 어떤 진짜 모습과 그 감정들이 그쵸. 참 소중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힘들게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서 직접 뭐 배우들도 배우들이지만 스태프들도 너무 고생했죠. 그쵸, 함께 고생했죠. 네. 산꼭대기 뭐 들판 뭐 정말 그런 데를 다니면서 아마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많이 찍은 영화가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 그 영화 속에서는 잘 표현 아마 좋은 그 장면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그 극한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올 로케이션이라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캐릭터가 더 살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릭터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대리씨를 못 끝내고 죽으면 저승에서도 안 받아줘. 그러니까 죽지 마시게 다들. 어차피 외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면 다 끝장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게 마지막 대립질이라고. 나라가 망해도 우리 팔자는 안 바뀌어. 지금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깟 대립질 맞추는 게 문제요? 이렇게 무작정 끌려갈 수 없어. 배없는 백성들 다 죽이고 싶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라고 이놈의 나라의 목숨까지 갖다 바친다는 거야. 반란 중에 공을 세우면 말이야. 로비도 면천을 시켜주고 벼슬도 주고 그런다잖아. 하늘이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겠네. 우리 평안도까지 가면 살아서 돌아올 수는 있는 거냐고? 뭐냐고? 잘 보여라. 내가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책들을 잃었다. 내가 목숨보다 귀히 여긴다 하지 않았느냐? 왕은 내 팔자가 아니다. 애시당초 임금 같은 거 하고 싶지도 않았다. 추상전하께서 너무하셨죠. 저 그래도 약해지시면 아니 됩니다. 평생을 궁에서 살다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제 팔자도 참 기구하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 허락 없이 함부로 나섰다간 가만두지 않겠다, 알겠느냐? 제가 듣지 마소서 전한 너의 말입니다. 제자 저하에게 털끝만큼이라도 해가 생긴다면 이놈들 전부 차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알겠느냐? 네, 대립군 캐릭터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배우분들께서 함께 보시면서 진지하게도 보셨다가 또 이렇게 해맑게 웃기도 하셨는데 박원상 씨 어떻습니까? 영상 잘 나온 것 같습니까? 너무 잘 나왔고 특히 그 양사 역할 맡은 우리 배수빈 씨의 그 액션 연기가 단연 돋보이는 캐릭터 액션 영상이 연기. 아니었나. 대한민국에서 아마 액션을 가장 잘하는 배우는 배수빈 씨가 아닐까. 배수빈 씨요.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예. 또 혹시 덧붙이실 분 계십니까? 예. 배수빈 씨 말씀하시죠. 네.
이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혹시 이 액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그냥 마음 놓고 만반의 때렸고요. 준비를 하고 네, 왔는데 만반의 뭐 준비. 그렇게 뭐 액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실제 감정이 그냥 그대로 이입돼서 굉장히 좀 리얼한 그런 터치가 있었습니다. 터치, 네. 리얼한 네. 터치. 그렇죠. 자, 지금 대립군 대립군은- 팀에서 말씀하세요. 좀 이렇게 그 분조의 이제 대장 역할이신데 대립군들을 괴롭히는 이제 좀 일종의 악역 역할도 하셨는데 실제로 연기가 실제로 직접 그 힘 조절이 끝에서 안 되세요. 그래서 좀 실제로 때리시는 바람에 그 배우들 리액션이 잘 나와서 제가 되게 고마웠습니다 한때. 대립군은 정말 생생한 리액션들이 살아 숨쉬는 영화네요. 잠시 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먼저 대립군 팀에서 분조 팀에 공격 들어갔는데요.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스틸 키워드 팀 토크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립군 팀입니다. 주시죠. 키워드 역할에 맞춰서 수장, 명사수, 의리파라는 키워드들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대립군의 수장역을 맡으신 이정재 씨. 네. 토우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죠. 영화상에서. 뭐 거의 뭐 선임하사라고 생각합니다. 선임하사 정확한 표현인데 고충이 사실 이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충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정재 씨.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일단은 산과 들에서 오래 살은 듯한 그 느낌을 내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좀 처음에 닥쳤을 때 풀어야 할 숙제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 분장 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어도 조금 더 어려운 헤어를 이제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분장도 역시 조금 더 난이도가 좀 있는 분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근데 어쨌든 뭐 스태프분들이 너무나도 잘 훌륭하게 해주셔서 영화상에 나오는 토우의 모습이 그래도 많이 산에서 먹고 자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계속 서울 거주를 하시다가 영화상에서 또 이런 그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 스태프들과 함께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활 쏘는 모습이 김모여 씨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예. 사실 그 이번 작품 그 대립군에서 곡수 특기가 활이죠. 예, 그렇습니다. 놀라운 점이 그 또 엄청난 흥행을 거두었던 작품 최종병기 활에서는 네네. 활을 안 쐈죠. 그렇죠. 거기서 활을 많이 쐈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종병기 활에서 저는 칼을 썼습니다. 그리고 대립군에서 활을 활을. 썼죠. 네. 이 연습을 얼마나 하셨나요? 연습은 이미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액션 스쿨에서 이제 연습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그 우리나라 전통 무예 병장기 수를 이제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박사님께서 고문을 해주셔가지고 자문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도를 직접 해주셨고 개인적으로는 그 활 관역을 그 압축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걸로 이제 제가 만들어서 차에 싣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실제 활을 거기다 쏘면서 연습을 했는데 실제 촬영장에서는 거의 CG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예. 활이 더 잘 맞아요? 칼이 더 잘 맞아요? 본인한테? 이 사람이 간사한 게 그 최종병기 활에서는 그렇게 활을 쏘고 싶었는데 이번에 또 대립군을 하면서는 또 칼이 그렇게 지금 토우 형님께서 그 쌍칼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이정재 멋있더라고요. 씨가. 그럼 다음 영화에서는 쌍칼. 뭐 입에 물어서 3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활이 예. 신가는 편해요. 촬영할 때 아, 그래요? 무리 속에 안 섞이거든요. 혼자 예. 단독샷 봤죠? 그러니까요. 몸에 아주 편한 보직이죠. 보직. 칼은 보통 무리 속에 그럼요. 들어가게 되죠. 예. 자, 우리 그 의리하면 또 조승은 대립군의 엄마 같은 역할이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박원상 씨. 예, 저도 오늘 와서 큐시트 보고 그렇게 봤는데요. 뭐 의리파인지 모르겠어요. 촬영 마친 지도 좀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그냥 생계 아니었을까.
생존 본능 뭐 거기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 이제 토우의 역할이 대립군에서의 수장인 건 맞지만 대립군의 모습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포스터에도 평등하죠. 있지만 예, 예, 예. 굉장히 수평적인 수평. 관계고 같이 남의 이름으로 목숨값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보장이 늘 없는,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많은 죽을 고비들을 함께 넘겨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는 토우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저 토우와 함께 하면서 살아왔던, 그리고 함께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안에 깊숙이는 있지만 내색하지 않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아니, 지금 모르겠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네, 예. 대립군. 그리고 뭐니 해도 배수빈 씨의 액션 연기는 정말 기승전 배수빈 씨 액션 연기로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조팀으로 가볼까요? 주시죠. 광해는 왕, 그리고 해바라기 금수저라고 지금 예 나와 있습니다. 양사 덕이. 자, 왕은 우리 왕 역할을 맡으신 여진구 씨께 여쭐게요. 영화 속에서도 물론 왕이지만 촬영장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잘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예. 올 로케이션이다 보니까 진짜 이제 산을 촬영 준비하러 올라갈 때부터 이미 뭐 의상이나 분장을 다 마친 상태로 다들 올라가시고 해서가지고 제가 많이 실제로도 에스코트를 많이 받으면서 네 올라갔었던 기억도 많이 나고요. 선배님들이 굉장히 잘 챙겨주셨다면서요. 네, 많이 너무 잘 챙겨주셨어요 현장에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막 가마 타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 무겁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저는 편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면서 왕이니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밥을 가마시 찍기 전에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네? 먹더라고요. 그 약간의 아니, 왕도 차이가 살아야죠. 그 약간의 차이가 가마를 메고 있는 사람의 어깨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야 지금 보니까 박원상 되는데. 씨가 분조 저격수예요 지금.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저는 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감동을 받았다. 김무현 씨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가 나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허리가 나가고 있는데 양사는 우리를 때리죠. 그 얘기 정말 궁금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용포를 아무래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을 테지만 우리 대립군 팀은 거기 동네 주민들이 잘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분장이나 이제 워낙에 좀 거칠게. 이정재 씨 많이들 알아보시던가요? 예, 그 아무래도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하는데 이제 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뭐 국립공원 준하는 어떤 그런 그런 곳에서? 장소들이어서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려면 차 타고 막 15분, 20분씩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데 내려가면 이제 관광객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근데 어쩔 수 없이 피칠갑에 한복 입고 들어가니까 너무 다들 놀라셔가지고 예 그런 다들 기억이 좀 많이 나요. 놀라셨었어요. 대륙군 선배님들을 보실 때는. 그렇죠. 그 저기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몰래카메라 같은 느낌인 거죠. 예. 자, 이 영화 속에서 광해만을 위해 헌신적으로 보필하는 해바라기 같은 우리 덕이 이솜 씨. 실제 연기할 때 광해를 이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보살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제가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누구를 이렇게 바라보거나 누구를 이렇게 챙겨준 적은 없었어요. 근데 덕이한테 광해는 목숨보다 소중하고 하늘 같은 분인데 또 안타까운 마음과 애처로운 마음 또 연민의 감정을 느꼈어요. 해서 그런 게 촬영을 하면서 좀 어렵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역할이나 연기를 이제 둘째 치고라도 여진구 씨를 봤을 때 이제 보살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네, 어느 순간 회식 자리에서도 많이 제가 챙겨주더라고요. 그렇죠. 아유 누군들 우리 여진구 씨는 보살피고 싶죠. 예. 자 우리 왔습니다 드디어. 배수빈 씨 마이크를 들어주시고요. 그 사실 역할에서는 부러울 것 없는 부족한 것 없는 양반집 자제 소위 말해서 금수저 역할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왕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그렇죠. 호위하는 네. 그런 역할인데 금수저 신분을 이용해서 대립군들을 많이 때렸다는 제보들이 아까부터 있습니다. 그 오해시고요. 예예. 네네. 정말로 오해. 예. 정말 오해시고 그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대립군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굉장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처음 그 순간부터 너무나 행색이 저와는 다른 좀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광해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영화 네. 속에서 광해밖에 없는데 자꾸 이제 광해한테 막 이렇게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런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손끝에 실었나요? 그럼요. 칼 끝에도 싫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액션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감정의 그 표출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난 죄가 없다. 그럼요. 저는 정당합니다. 역할에 충실했다. 네, 그리고 가마를 들 때 굉장히 불성실하셨어요. 그 조승 선배님이.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잘 들라고 가마를. 왜냐면 타 계시니까. 자, 너무 이래서 양쪽 수가 얘기를 다 없잖아요. 들어봐야 되는 그럼요. 건가요? 하지만 네. 박원상 씨가 마이크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이거요? 본인 입으로 자기는 굉장히 액션을 잘하는 배우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촬영 첫날부터 목격한 바로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기를 해야 하는데. 저 박원상 후보님 우리의 주적은 이 양사가 아닙니다. 네, 어디 지금 촬영 끝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토론회는 이따 밤에 보시고요. 예예. 자 일단 좋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배수빈 씨한테 많이 혹시 맞으신 분이 누굽니까? 세 분 중에. 여기에는 안타깝지만 없어요. 구나. 마음상에서 안 온 것 같아요. 고루고루 때렸습니다. 고루고루. 골고루. 네. 좋습니다. 자 영화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또 즐겁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건 그만큼 촬영 현장이 극한의 상황이었지만 즐거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캐릭터들도 캐릭터들이지만 대립군에는요 명량, 광해, 변호인, 부산행 등 최고의 또 스텝까지 함께 합류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고생하면서 전국 올 로케이션 촬영을 진행한 생생한 현장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제작 영상 만나보시죠. 왕은 도망을 간다. 그리고 어린 왕세자가 이 나라를 맡는다. 저 어린 리더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광해가 군조 일행을 이끌고 갔던 그 기록을 봐도 길 위에서 자고 풍찬 노숙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이 영화가 담아낸 장면들이나 분위기는 고난의 행군을 떠났던 광해와 일행들의 모습을 잘 살려주지 않을까. 실제로 고난의 길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할 때 설립, 누군가의 군역을 대신해주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대신 전쟁에 참여해서 전사하기도 하고 내 일주일 다 못 끝내고 죽으면은 저승에서도 안 받아줘. 죽지 마시게 다들. 누군가를 위해서 남의 목적에 대신해서 사는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알잖아.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 여기까지 이렇게 와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진실된 삶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는 죽어도 나를 위해 죽고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아냅시다. 길 위에서 겪는 고통과 힘든 모습이 실제로 영화에 좀 담겼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들 어떻게 찾으신 거야? 전국 방방곡곡을 돌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곳도 있었어라는 곳이 너무 많았고요. 군부대 협조를 받아서 도솔산이라는 휴전선 밑에 있는 돌산에서 찍었는데 무슨 장면을 찍는데 거기까지 갑니까? 인성적인 것으로 따라갈 수 없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사실 저는 물을 좀 무서워해요. 빨리
빨리빨리 진행을 했었어야 해서 겁 없이 물에 빠졌던 것 같아요. 장비를 현장에 가져가는 게 힘들어요. 기계를 이고 촬영실까지 1시간 정도 걸어가지고 찍으면서 되는 거는 그런 장면을 한국 영화에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주인공들이 겪는 고생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 영화의 뒤에 감정들이 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리얼한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피해서 며칠을 대비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산성으로 컨셉을 잡았고요. 돌로 진짜 산성을 올리고 몇 개월간에 걸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진짜 산성에서 싸우는 느낌 이런 거겠구나. 캐릭터들이 리얼하게 잘 담겼으면 좋겠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느낌. 현장감, 리얼리티를 살리려고 그랬어요. 현실감 있게 그대로 재현해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극을 했던 모든 사극을 총칭할 수 있는 대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려진 섬이고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까. 전쟁에 쓸 수 있는 무기들이나 자원들이 없다면 돌을 써야겠다. 실제로 작은 동네에서 임진왜란 때 그렇게 싸우지 않았을까. 외군들과 싸우는 진짜 리얼한 모습이 반에 잘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를 찍었지만 지금 사는 시대와 맞닿아 있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역사를 통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희망을 줄 수 있는, 물론 감동.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현재와 많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각자의 대립군들을 만나보시길.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찾는 영화라면 저는 이 대립군을 만든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작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와, 이 배우분들과 이 스태프들이 함께 한다는 건 사실 영화 팬으로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만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산이 딱 나오는데 곡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정재 씨, 지금 보니까 칼을 가지고 하는 액션들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 그리고 그 합을 맞히는 액션보다는 진짜 그야말로 생존하기 위한 액션. 네. 예, 그것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 액션은. 보통 이제 사극 영화 봤을 때 이제 칼이 워낙에 또 그냥 맨주먹으로 하는 액션보다는 좀 위험하기는 해요. 네. 그 촬영용 칼이 날이 없고 또 어쩔 때는 또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의 그 검으로 촬영을 하지만은 그래도 위험이 좀 더 높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션의 어떤 그런 동작이 사극들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검을 가지고 싸울 때 과연 저렇게 싸울까라는 어떤 그런 의심이 조금씩 생기면서 아, 대립군에서는 조금 더 사실 같은 검의 그 전투 장면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무술팀과 감독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금 더 몸을 더 쓴다던가 칼로 이렇게 서로 막 부딪히는 거를 좀 최소한으로 좀 줄이면서 좀 해보자라는 게 컨셉이었죠. 그야말로 토우가 칼싸움을 했다면 이랬을 거다라는 예, 생각을 하신 거죠. 대사들이 이렇게 훅훅 들어오는 대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다들 이제 입장들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개인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대사들이 아주 명대사라고 할 수 있는 대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꼭 살아야 한다는 게 되게 와닿았어요. 예, 여진구 씨, 네. 올 로케이션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현장에서 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즐거웠던 기억도 많았을 거고 힘들기도 했겠지만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기억에 많이 남는 건 굉장히 많아요. 뭐 현장에서 대기할 때 심심해서 뭐 옆에 계신 뭐 이솜 누나, 뭐 배수민 선배님이랑은 가위바위보도 많이 했고요. 분조팀이랑 네. 가위바위보를. 그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시간이 잘 가요, 되게. 사다리 타기는 안 하고 가위바위보만. 사다리 타기 할 종이나 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게 밥을 사는 내기를 좀 했는데요. 네. 제가 일부러 졌습니다. 네. 일부러요. 뭘 낼 걸 예측하고. 네, 밥을 사고 싶어서. 네. 그런 것도 모셔야 되니까. 중학생 마인드로 돌아가느라고 되게 많이 분장실에서부터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여진구 씨가 중학생 마인드로 돌아가기 위해.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재밌게 하셨어요, 다들. 그리고 너무 맞춰드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막 잣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떨어져 있고 밤도 떨어져 있고 그랬었어요. 아, 현장에. 그 나무에서. 네, 나무에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먹고 현장에서 실제로 잣이랑 밤이랑. 그런 경험은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었고, 네, 좀 불안했던 점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차로 막 15분, 20분 가야 되니까. 그럴까봐 좀 불안하긴 했었어요. 네, 그런 거 빼고는 너무나 좋은 현장이었어요. 정말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여진구 씨 잘 컸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기자님들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좀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희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V데일리 황세현 기자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전체께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께 우선 이 작품이 지금 대선을 뭐 앞뒤에 두고 개봉을 하게 돼서 시의성이 상당히 있는 작품이 되었는데 저는 이게 크랭크인 되기 전에 구상을 할 단계에 감독님이 왜 대립군이라는 소재를 선택하셨고 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아까 이정재 씨와 여진구 씨는 대답을 해주셨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리더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분씩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왜 대립군을 선택하셨는지 그 계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것을 준비하게 됐던 한 2년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은 그때는 아시다시피 정말 이 리더십이 실종된 그런 시대에 모두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또 저 자신도 굉장히 마음이 참 울적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대립군이라는 이 시나리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임진왜란 당시에도 정말 그 너무나 비슷했던 상황이 있었고 거기에 임금은 이제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아들에게 대신 나라를 맡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 어떤 리더십이 실종된 상황에서 이 어린 세자가 또 이 대립군이라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그 긴 여정 속에서 성장하고 새로운 리더로 성장해 나간다. 이러한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 속에서 이 스타트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대선 전에 뭔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려고 했으나 아시다시피 백성들의 힘으로 또 이렇게 또 리더 뭔가 좋지 않은 리더를 이렇게 패하고 다시 새로운 리더를 뽑는 이 시점이 됐기 때문에 더욱 이 영화의 어떤 좀 뜻하는 바가 잘 전달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울러 이 영화는 어떤 리더십에 대한 영화를 떠나서 또 우리 백성들이 결국 왕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또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 한국 상황에서 뭔가 많은 공감대를 담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분들도 이 대립군이라는 작품을 촬영하면서 이 리더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한 말씀씩 짧게 우리 박원상 씨부터. 예, 좋은 리더라의 덕목 그냥 한 두 가지 단어로 얘기를 하면 네. 공감 그리고 상식 그중에 공감이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감. 김모현 씨. 예.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리더보다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도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할 수 있게 우리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정재 씨.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진구 씨. 또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솜 씨. 네, 저는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챙길 수 있는 마음. 배수빈 씨. 네, 그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상은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을 함께 많이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네, 브릿지경제신문 김동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가벼운 질문을 드릴게요. 어려운 네. 질문에서 이정재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우선 여중구 씨와 같이 연기했던 그 호흡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관상을 재미있게 봐서 그런지 예고 장면 볼 때마다 저 관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왕이 되고 싶었는데 이번엔 왕을 만드는 역할인데 연기하면서도 뭐 그런 생각 안 나셨는지,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호흡 어떠셨나요? 여진구 씨하고 이제 토우하고의 어떤 관계성, 또 영화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의 어떤 그 관계성의 흐름에 있어서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감정의 변화가. 토우도 물론 그렇지만은 광해도 이제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촬영 들어가기 전에 감독님하고 세 명이서 굉장히 리허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또 다른 형식으로도 또 대본을 또 해석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속 리허설을 했었는데 촬영 현장에서도 역시 그 방법을 계속 동일하게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또 조금씩 다르게도 해보고 또 그 찍은 날 또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촬영이 없으면은 진구 씨나 또 저희 배우분들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조금 더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술을 잘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조금 더 이제 더 친해졌으면 하는 것 때문에 초반에 조금 더 자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산을 하도 다니니까 서로가 피곤하니까 저 그 다음 한 중간 정도에는 좀 같이 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으로 가니까 이제 촬영 회차가 이제 몇 회 한 10회 정도밖에 안 남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자주 이제 가지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연기적인 부분,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예, 물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연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호흡이 잘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광해하고 광해가 아니라 관상에서 수양대군하고 좀 더 많이 달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사극이라는 어떤 그런 장르와 또 여러 외모적인 거에서 조금 이제 비슷하다라면 비슷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또 약간 이제 상대방을 좀 이렇게 리드해 나간다는, 혹은 상대방을 제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좀 비슷한 지점이 좀 있어서 어떤 뭐 목소리 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조금 몇 가지는 좀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고민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관상하고는 좀 다르게 좀 해보려고 외모라든가 뭐 물론 역시 이제 뭐 말투라든가 조금 더 아무래도 계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말투도 많이 더 바꿔야 될 것 같고 해서 감독님하고 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같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모습 대립군을 통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인데요. 저 여진구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광해 역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병헌 씨 주연의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생각이 드는데요. 그 대사도 약간 뭐 왕이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대사도 약간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톤은 다르지만 비슷한 인간미 넘치는 광해를 보여주는 대신에 차이점을 두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차이점을 뒀던 점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감독님이랑 처음에 그 모습을 잘 잡고 가자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여타 다른 왕이나 왕세자의 모습에서 볼 수 없었던 그냥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그 딱 18살의 모습, 예, 왕세자의 모습이 아닌 그 18살 소년에게 갑자기 분조라는 엄청난 무게감이 전해졌을 땐 어떤 모습이 될까라는 생각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그 점을 좀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이랑 계속해서 리허설 연습할 때도 그렇고 네,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 네,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구 씨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정재 씨랑 붙는 씬이 많은데 제 선배로서 이정재 씨가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 그리고 연기 등에 있어서 조언받은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배님이랑 연기할 때 그 토의 역할이 처음과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의 감정과 뒤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초반 설정의 씬들을 촬영할 때는 정말 무서웠었어요. 저 모습에 무서운 칼찬 아저씨가 막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되게 진짜 좀 아저씨요? 아니, 저 모습은 난 오늘만 굉장히 사는 좋습니다. 사람. 예예. 말씀해 주시죠. 네. 계속. 형한테 왜 그래? 네, 그래서 정말 무서웠었는데 뒤로 가면서 많은 것을 토우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광해도 성장해 나감으로써 정말 든든한 친형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연기적인 조언을 혹시 받은 게 있나요? 조언? 선배님하고는 항상 현장에서 선배님이 연기 봐주시면서 좀 더 좀 포인트를 색다르게 가는 좀 새로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습했던 것처럼도 현장에서 한번 해보고 또 새로운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선배님하고 얘기는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편한 또 현장을 만들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충격적인 단어를 또 말씀하셔서 자 오늘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 그리고 혹시 꼭 봐야 되는 뭐 관전 포인트나 이유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원상 씨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따로 없고요. 아무튼 5월 말 개봉할 대립군 저도 참여했던 사람이지만 관객의 입장으로 열심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다릴 겁니다. 좋은 작품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끝으로 배수빈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죄송해요. 아까 막 그렇게 얘기해서. 예. 네, 훈훈합니다. 김무열 씨. 예, 대립군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모습을 찾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조금 더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로 다가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무열 씨 오늘 보도 자료를 통째로 읽은 것 같은 너무 멋집니다. 예, 이정재 씨. 이 김무열 씨가 이렇게까지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비슷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요새 저도 사실은 IPTV가 워낙에 이제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저도 어쩔 때는 최대한 영화 극장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쩔 때는 저거는 IPTV에서 좀 봐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좀 이제 다른 영화를 좀 더 찾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희 대립군 영화는 이거는 꼭 이렇게 극장에서 봐주셔야지 조금 더 생생하고 또 실감나고 또 재미와 감동을 같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여진구 씨. 네, 제가 광해를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처음에 그렇게 스스로 불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소년의 모습이 굉장히 끌렸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도 굉장히 컸었고요. 촬영하면서 촬영을 실제로 이어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는 광해를 연기하는 것만으로도 참 많은 위안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관객분들도 영화 보시면 꼭 제가 느꼈던 것처럼 위안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솜 씨.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많이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광해의 모습과 또 대립군의 신선한 소재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배수빈 씨. 네, 너무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는 그냥 지금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조선 시대를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신다고 했는데 예. 네, 좀 감독님. 길어졌습니다. 네, 정말 9년 만에 영화를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됐는데 저도 뭐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그래도 정말 이 영화는 제 첫 작품이자 다시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정말 그 목숨 바쳐 찍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진짜 이정재 씨가 한 말이 기억에 남네요. 이재수의 남보다도 힘들었다. 네, 정말 평생 이렇게 힘든 영화는 처음이었다고 하셨듯이 정말 이 노고가 땀방울이 담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영화는 이제 관객들의 몫이지만 정말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고 이 영화는 뭐 어떤 리더십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자본 폭스에서 또 사극을 찍은 또 진정한 또 한미 동맹의 또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념과 정파를 떠나 이 영화로 모두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독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안 어울리시는데.